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점심시간은 투자 시간이죠.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해보는 밥보다 투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월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의 잭슨홀 회의, 글쎄요, 예상보다 빗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예상에 부합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이번 주 시장 어떨 것 같냐. 제가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엔간하면 오를 것 같다면 그렇지 않나요? 네, 당분간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정말 네. 찍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늘도 그런 좋은 네. 분위기에 연속해서 우리 장이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더 나아가서 3법 제2차 개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를 알아봐야겠죠. 월요일의 남자 이분이 왔습니다. 역삼동 WN 센터의 모든 것을 맡고 계시는 전래훈 지점장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가 네, 다른데요? 소개가, 네. 네. 지점이 아니고 이제 역삼동을 담당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삼 지점장이고요. 예. 하여튼 그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엄청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지난주에 네. 전래훈 지점장이 지금 거의 개근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그렇죠.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알아주십시오. 주옥 같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네. 등등등. 네. 근데 지난주에 참 시세가 요동쳤습니다. 네. 근데 역시 전래훈 지점장이 참 운이 좋죠. 또 금요일 날은 또 상승반전하면서 네, 주말 사이에 또 미국장에 또 네. 급상승이 네. 있었는데 네. 자, 전반적으로 네. 이런 시기에 이번 주 미국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놀랬어요. 사실 저는 파월이 이렇게 태세 전환, 그러니까 피벗을 할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직 물가 상황이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유연한 물가 전략으로 가고 네. 고용을 심각하게 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걸 보면서 한편은 다행이다. 증시는 환호를 했고,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9월 또 아까 보니까 또 어디는 12월도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악재는 하나 지나간 느낌?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래 전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9월은 전통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달이 되는 건가? 라는 또 그런 기대도 살짝 하고 있어요.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네. 차분하게 또 잘 같이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100% 다 비중의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 네. 일부는 보면서 조금씩 사 들어갈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비중을 줄이셨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가 좀 꼬였죠. 그러니까 줄여놨고, 사실 줄여놨을 때는 어느 정도 잘 줄여놨던 것 같아요. 네. 줄이고 좀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때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한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힌트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면 오늘부터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 분들이 다들 빠지면 이번에 살 거야라는 걸 다 기대를 하셨을 거고,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들조차도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급하게 다시 사는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쇼 쳐놨던 거 커버하는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매수세가 좀 강했다라는 그 어떤 코멘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고, 쭉 버티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 됐고, 이제부터 또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맞아요. 어차피 예측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대응을 잘하는 문제인데, 저도 이번 주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미국 네. 기업 실적 발표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나요? 이번 주 이제 그 방송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어닝 위스퍼스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예상을 해주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옥타라든지 몽고디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있고요. 결국 이번 주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있고 비바 시스템즈 같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를 이번 주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새벽에 장 끝나자마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고 그리고 6시 반에 제가 출연할 거예요.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날 제가 땜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자마자 아마 리뷰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목요일날 뭐 마블이라든지 델 컴퓨터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관련된 네. 또 밸류 체인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의 코멘트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수요일 장 마감 후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 5시가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뭐 전래훈 지점장님께서 항상 겸손하니까 저희가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상고철회에서 이분이 또 목요일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에서 전래훈 지점장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요 자라고 그때 자라고 또 많이 비교가 될 텐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프리뷰 어떻습니까? 프리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 저희는 진짜 힘들어요. 이번에 또 눈을 이렇게 뜨시고 네가 맞추는지 틀리는지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들 보실 텐데 매번 다 맞출 수 없고요. 기업의 상황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매출 성장률이나 EPS 성장률이 어떤 이익의 훼손 없이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차트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고요. 월가의 코멘트를 보기 전에 제가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두 가지는 체크해야 된다. 1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1등이잖아요. 네. 1등한테는 늘 100점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이 됐을 때 시장은 주가가 밀리지 않고 살짝 오르든지 유지하든지 될 텐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약간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특히 코멘트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귀추가 주목되지만 저는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단서들이 나쁠 건 없어요. 왜냐?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저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빅테크들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이번에도 또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이미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캐펙스 투자한다는 건 이꼬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발주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월가의 코멘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UBS에서 205달러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멘트 나온 것들을 보시면 뭐 텍사스에서만 약 4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요청도 접수가 되고 있고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다는 걸 확인했다. 제가 좀 확대를 할까요? 그래서 그리고 서버렉 뭐 신규 공급도 올해 3만 대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계속 중요한 코멘트들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이 합의를 해서 H20 칩을 일단은 판매하게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뉴스는 또 중단을 요청했어요. 네. 그래서 또 중단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또 풀어나갈 건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저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 네. 저는 엔비디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중국발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자릿수가 되지 않아요. 현재는. 많이 줄여놨어요. 예전부터 중국 때문에 워낙 이 무역 전쟁이나 이슈가 커지니까 네. 엔비디아에서 의도적으로 중국발 매출을 한 자릿수까지 줄여서 리스크를 좀 줄여놔서 다른 매출처를 다각화를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중국이 다시 더해지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계 없어진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중국 매출 빵이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망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 사실 파월의 잭슨홀 미팅 때문에 올랐지만 장전 프리마켓에 밀렸었단 말이에요. 왜냐? 중국의 H20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을 네. 중단해라라고 벤더들한테 나왔던 뉴스가 있어서 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그런 걸 뜻한다. 근데 보시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출의 15%를 이제 중국 정부에 내라. 사실상 관세죠. 네. 엔비디아한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UBS에서는 2분기 매출을 시장 가이던스보다 무려 10억 달러 이상 더 웃돌 거라고 좀 크게 좋게 보고 있어요. UBS에서는요. 근데 이건 UBS의 의견입니다.
예, 뭐 맞을지 틀릴지 가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도 역시나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 오펜하이머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똑같은 논리예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4개의 상위 스케일 하이퍼 스케일 기업들이 자본 지출 계획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이다. 그래서 뭐 매크로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있지만 엔비디아의 각 부분의 매출의 성장세가 네. 기대가 된다. 그런데 하나 뒤에를 또 보시면 캔터 피츠제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랑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내줬거든요. 여기 요 분홍 색깔이에요. 네. 요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캔터 피츠제럴드의 어떤 이 회사만의 가이던스라서 틀릴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분기 매출 추정치는 48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EPS는 1.06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기존 컨센인 458보다 1.00달러보다 더 상회한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가 이번에 550억 달러인데 기존 월가 컨센보다도 상향됐고 EPS도 1.25달러라 1.18보다 상회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저희가 목요일 날 아침에 뭐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매출은 550억 달러. EPS는 1.25달러 이상 나왔다. 그럼 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회라는 표현. 비트 하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 이번 매출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를 상회한 수치를 얘기해 줄지 앞으로가 더 좋아집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야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도 오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을 보고 있다가 실적 발표 땡 하고 나오면 요거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가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매출 전망치를 이번 분기 실적은 452억 달러인데 상향을 했고요. 466억 정도.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513억에서 525억 달러로 상향을 했으니까 실적을 앞두고 가이던스나 매출 상향치를 다 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좋게 보고 있는데 약간 낮게 나왔다. 네. 이러면 또 차익 실현 크게 나옵니다. 실망해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그냥 제가 대답을 할게요. 질문이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지만 또 약간 묻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결국 지금은 중국 비즈니스가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H20 칩에 대한 생산을 업체들한테 축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예, 공급 체인한테. 근데 한편으로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B30A라고 하는 블랙엘 기반의 성능은 약간 제한된 중국발 새로운 칩을 준비하고 있어요. H20은 그냥 오케이 좀 줄여라.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왜 안 빠졌냐면 H20을 축소해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 매출 다시 안 주나? 납품을 이게 아니라 예전 H20을 줄이고 신규 모델인 B30A를 납품하려는 건가? 라는 또 약간의 반대의 기대심이 또 생긴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실제 젠슨 왕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코멘트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당국하고 접촉하고 있다를 또 CNBC에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나와 있죠. 블랙엘 기반의 GPU를 새로 생산해서 이거를 H20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논의 과정에 있다. 여기 보이죠? 중국 수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국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제가 한번 실적 발표 IR 자료 한번 봤어요. 다시 지난 5월. 지난 5월달에. 네, 1분기 거. 네, 그래서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 공식 IR 자료 한번 뭐 지금도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공개돼 있지만 한 40페이지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다 아는 얘기 좀 한 번 더 볼게요. 엔비디아의 크게 4개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매출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데이터 센터예요. 88%예요. 네, 레버뉴 전체 매출에.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게임용 GPU를 시작한 회사거든요. 이제 게임용 GPU의 매출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좀 더 시각화, 예를 들면 산업화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쓰이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의 매출은 1% 정도 되고 자율주행 관련된
칩은 1% 정도다. 그러면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기 5년 평균 성장률이 퍼센트가 보이시죠? 네. 가장 높은 게 역시나 데이터 센터 108%예요. 엔비디아는 현재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GPU, CPU, DPU 이런 걸 기반으로 AI 소프트웨어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번 데이터 센터 부분 실적을 IR 자료를 보면은요. 2025년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지난번 5월달 실적 때 분기 이 매출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치의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될까요? 뭐 이거 수치로 치면은 5분의 2? 네. 뭐 이 정도를 이미 분기 하나에 하고 있었어요. 지난 실적 때. 그럼 요번엔 뭐 이 정도가 나올지 거의 뭐 연간 수치까지 하는 매출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미 2025년 숫자를 2026년에 지금 분기대로 프로젝션대로 가기만 해도 네. 더 늘지 않고 가기만 해도 작년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이번에도 올해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봤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장표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이렇게 한번 그냥 만들어 봤었거든요. 자, 요게 지난 2월달 실적 발표했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2월달에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8%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날 S&P 500은 그 영향을 받아서 1.6%가 빠졌고 지난 직전 5월달에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3.25%가 오르고 S&P는 0.4%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2월달에 왜 빠졌어요? 그렇게 엔비디아가 좋았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2월달 기억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는 안 할 거다. 여기가 AI 투자의 고점이다. 그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매출 총이익률이 원래 77%씩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72인가 73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줄 알았더니 96점 맞았다 그래서 그때 대거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때도 이런 움직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 5월 네. 실적 발표 때는 왜 3%대나 그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복귀해 보시면 그 사이 3개월 동안에 AI 관련된 빅테크들이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다는 수치도 확인이 됐고 다시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또 블랙엘이 다시 잘 팔리고 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5월 달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실적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도 크게 뭐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예상, EPS 예상, 다음 분기 가이던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시장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실적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금 핵심일 거예요.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를 맡겼던 H20의 중국 수출이 지난달 허용이 됐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시 축소해 주세요 또 얘기해 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의 견제 때문에 축소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블랙엘 기반의 그 H30A라는 그 신규 모델을 B30A죠. 그거를 준비하려고 잠깐 줄인 건지 그 맹점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실적 발표 때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가서 봐야 되겠죠. 목요일 날 보면 되겠네요. 네, 목요일 날 그날 제가 아침에 6시 반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크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한번 큰 그림과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간단히 이런 거죠. 좋을 거다 실적. 그리고 예상치도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정도로 나올 개연성이 있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중국하고의 미중 패권 경쟁 이후에 있었던 실물적인 H20과 B30A 관련 것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향후 탄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례원 지점장은 이번 실적은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으로 본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것도 당연히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발표 전에 조금이라도 좀 비중을 늘릴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고 네. 일단 시장에 보이는 당장 악재는 보이진 않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사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만약에 틀려서 빠져도 그 뒤에 빠졌을 때 또 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를 다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10분의 1을 나눠 사셔도 되는 거고 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적 발표 전에 샀는데 빠졌다. 빠졌을 때 그게 정말 나쁜 소재라서 더 추가로 안 살 건지 아 이거는 단기 일시적으로 빠졌으니까 또 추가로 더 사면 되겠네라는 그 판단이 중요한 거지. 뭐 실적 발표 전에 뭐 나는 모르니까 안 살 거야. 그리고 근데 만약에 급등해 버렸어요. 그럼 그때 가서 꼭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엔비디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려는 걸 최대한 잘게 나눠서 발표 전에 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좀 지켜보든지 빠지면 또 그때 또 조금 사고 그렇게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하셔야지 건전한 투자로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례조사 아닙니까? 그때 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전례훈 지점장이 저희 7월 7일 날 이거 시작했잖아요. 네, 그동안 그랬죠. 쭉 말씀드렸던 네. 히트 레이셔가 제가 볼 때는 절반이 넘어요. 네.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이정우의 타율이 0.26 2할 6푼이랍니다. 그에 비하면 뭐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정확하게 보니까 히트레이션도 7, 80%는 된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뭐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요즘에 지난주,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원래 전례훈 지점장이 하나그룹에서 미국으로 엄청 유명한데 네. 이분이 약간 밑바꿔나 일본으로 뭔가 바꾸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일본을 말씀 주시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출근해갖고 다마고치 사진도 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TP타워 지하에 네. 서점에 다마고치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거 봐라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주식입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일본 주식을 소개할 텐데 그래요? 정말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화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왜 이걸 찾고 있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도 방금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근데 시장에서 안 보고 있는 거를 저는 좀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나증권의 출연진들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트렌디한 건 또 저희 뭐 역삼지점의 김세현 차장님이라든지 또 뭐 저희 신찬호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하느냐?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소비 네. 트렌드를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연히 일본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일본으로 태세 전환은 꼭 했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요?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또 놀라실 수 있어요.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벌리 있습니까? 일본에서 시작해서 글로벌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일본에서 시작한 트렌드. 소비 트렌드인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드는 주 생산 어떻게 보면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또.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야? 보십시오.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요즘 안 돼? 핫해요. 네. 요즘 영상으로도 네. 이 소비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물건이 그래요? 나오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뭐지? 네. 자 그러면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기억나시죠? 예, 이거 외에 자 오늘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말차입니다, 여러분들. 말차? 예. 또 공교롭게도 초록색이네요. 저희 하나와 굉장히 시그니처 색깔인데 자 제가 이 기사를 그대로 캡처를 해왔어요. 자 우리 저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솔 기자님하고 조선경제의 최재호 기자님의 소중한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고요. 네. 기사 보시면 나오죠. 말차의 몽. 예. 티코, 설레임, 월드콘에도 다 이제 말차 버전의 맛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밑에 나오지만 전 세계 Z세대들을 중심으로 말차 열풍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뒤늦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뒤늦은 거예요? 약간 늦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게 LA에서 시작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말차 말차를? 찍는 영상을 많이 올리길래. 맞아요. 네. 언제적 말차라고 하시는데 아직 모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얘기를 하니까 아시지. 예,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조선 경제 기자를 또 보면 기사를 보면 말차가 최근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웰빙 소비자들이 다시 찾기 시작을 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근데 저는 또 네. 약간 건강식을 좋아해서 네. 말차 좋아하세요? 저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녹차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예, 좀 녹차나 말차 아이스크림 실제로 그래요. 저는 뚜루뚜루나? 뚜루뚜루? 응. 뚜루뚜루는 뭐죠? 녹차 아이스크림 아니야? 뚜루뚜루나?
나뚜루요? 잘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닌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시중의 아이스크림에 네네. 녹차 맛이나 말차가 들어간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최근에 글로벌 말차 시장이 이런 식으로 43억 달러에서 2배 이상 2030년까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자 여기 나오죠. 말차 열풍의 배경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웰빙 트렌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트렌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웰빙이라는 건 끊임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몸의 건강.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캐대언도 그렇고요. 뭐 꼭 캐대언에서 나왔던 김밥이라든지 이 뭐 라면이라든지 컵라면 이런 게 뭐 건강에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어쨌건 한국인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미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일본의 스시, 소위 말하는 초밥에 대해서도 계속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김치부터 시작해서 K푸드 열풍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열풍의 근저에는 웰빙이라는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말차의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이슈를 저는 체크를 해봤어요. 말차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생산지가 소수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거의 안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주로 생산해서 아시아권에서 소비를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하죠. 네. 예, 녹차를 만들어서 그걸 어떤 특정 제조 과정을 거치면 그게 말차가 되는 거거든요. 말차라고 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차나무 묘목이 수확할 수 정도로 자랄 때까지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차를 따로 생산하는 거는 단기간에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말차 산지로 불리는 교토와 아이치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생산 한계에 봉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고급 말차는 농부들이 직접 찻잎을 따서 말리고 시간당 50g의 찻잎을 특수 맷돌에 넣고 갈아서 만들 정도로 생산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걸 구매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는 등 수요가 굉장히 일본 사람도 일본 말차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대요. 이게 말차와 녹차가 네. 김하고 감태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어디 기사에 나오는데 네. 여기 이 만드는 같은 제조 과정이 뭐 나오거든요. 차나무에서 추출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표시를 이게 해놨는데요. 녹차는 햇빛 받고 자란 잎을 수확해서 찌거나 볶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잎을 물에 우려 마시는 거고요. 그 말차는 햇빛을 차단한 곳에서 재배해서 말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먹는 거래요. 양지 음지. 네. 우리 편 GPT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 왜냐면 양지와 음지. 이 질문을 분명히 할 거라고 대답을 하려고 제가 여기 어디 기사에 표시를 해놨는데 저 오늘 못 지점장님이 찾겠네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조사해봤구나. 찾아봤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그러면 뭐가 더 비싼 거예요? 말차가 더 비싼 말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제조 향도 과정이 더 세대요. 거예요? 세고. 말초가 그 제조 과정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말차가 조금 더 비싸다. 네, 그렇게 녹차도 보시면 될 것 내가 같아요. 진짜 이거는 시중에서 먹는 녹차가 아니고 네. 중국 애들 차 있잖아요. 네. 뭐 엄청 비싸던데 녹차도 내가 한번. 그렇죠. 먹어볼까? 말차는 더 비싸다는 거야? 녹차, 말차 굉장히 비싸고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최근에 폭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교토 지역이 또 작년 여름에 폭염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감소도 했었대요. 그래서 아시죠?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글로벌 인기가 막 열풍이 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저는 트렌드를 또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투자 아이디어를 이어가는 거죠. 네. 그럼 말차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찾아간 건데 우리나라의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레포트도 보면은요 여기 나오죠. 최근 미국에서 관련된 상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돌풍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미국에서 말차가 열풍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뒤늦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유행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뒤늦게 한국으로도 조금씩 다시 영향이 재차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차 영어로는 MATCHA라는 그 단어로 돼 있거든요. 말차의 글로벌 검색량을 체크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늘어나요, 여러분들. 늘 제가 올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죠. 검색량 트렌드를 보고 역으로 그 기업을 찾아갔을 때 매출이 후행적으로 따라왔던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구글 네. 트렌드?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X, 페이스북 다 들어 있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들의 브레이크다운을 다 해서 합친 수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늘어났을 때 실제 주가로 상승과 이어졌던 케이스들이 많았다.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네. 이런 트렌드가 있었고. 그래서 말차가 이렇게 늘어나? 그럼 한번 이 기업들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찾아본 거죠. 근데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품이 딱 떴을 때 네. 구간이 명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차가 선부적 인기를 끄는 것도 맞는데 웰빙 트렌드 측면에서 아까 댓글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밍밍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말차가 뜬 것 같았었는데 옆집에 있는 녹차가 더 뜨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녹차가 더 팔리지 않나요? 뭐 둘 다 같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말차를 먹는 것 자체가 그만큼 건강을 신경 쓴다는 거고 네. 아무래도 저도 녹차를 되게 즐겨 마시거든요. 거의 제가 예전에 한참 다이어트 할 때도 저는 녹차로 살을 뺐었어요. 녹차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또 이걸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참 살쪘을 때 네. 거의 120kg까지 나갔었어요. 120kg. 120kg? 예, 한참. 제 지인들은 알거든요. 지금은요? 저희 아내나. 지금은 제가 다시 쪘고요. 근데 제가 120kg까지 나갔다가 최저로 뺐을 때가 65kg까지 뺐어요. 그럼 사람 한 명이 나간 거 한 명이 아니에요? 나간 거예요. 저는 뭐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게 기회 녹차 되면. 때문에 나갔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뺐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 방법, 저한테 다이어트 방법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아침에는 잡곡밥이나 나물 위주로 먹고요. 대신에 식사하고 식사 중간에는 식사 직후에는 물을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식사하고 식사 중간에 한 2시간 비는 시간대 그 녹차를 거의 뭐 2리터? 3리터 그러니까 몸을 적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유산소를 했죠. 네.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걷고. 그랬더니 이제 쭉쭉쭉 빠지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녹차를 많이 먹으면 네. 칼슘을 같이 빼요. 네. 그래서 뼈가 약해지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장단을 같이 갖고 있고 카페인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는 걸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20살 초반이라 젊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뺐었는데 아무튼 다이어트에는 뭐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생태 실험 실제 분석이 뭐 2명에서 1명 되는데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운동을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지만 네. 말차를 먹음으로써 약간 위안을 얻는 말차와 녹차를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라는 포인트보다 2리터를 먹었다는 포인트에 좀 더 꽂히네요. 그렇죠. 그 끼니와 끼니 중간에 거의 그렇게 마셨으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 거군요. 소변을 많이 보면은 그만큼 혈액 순환도 많이 되니까 신진대사도 올라가고 네. 갑자기 뭐 다이어트 전문 프로그램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옆으로 샜지만 다음으로 이어가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판단송 아나운서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좀 흐릿하긴 한데 오타니 아닌가요? 오타니를 아시네요. 아 오타니 알죠. 오타니가 뭐 하는 분일까요? 야구 선수. 예. 네. 오타니 타자일까요, 투수일까요? 두 개 다예요. 오. 너무 글로벌 스타일로 판단송 아니, 아나운서께 박수 한번. 아시던 제가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알고 계시는군요. 잘생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 아주 덩치도 좋고 인성도 훌륭하죠. 그래서 저도 오타니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작년에 2024년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오이오차 이 오타니가 광고하고 있는 녹차의 공식적인 광고가 게재됐었을 때 그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말차와 함께 녹차 트렌드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기업이 바로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토엔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조기업이지만 글로벌 녹차 제조기업으로는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일본 여행 가면 보셨죠? 자판기에 거의 이 녹차 물밖에 없던데요. 맞습니다. 네. 도배하고 있구나. 정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비 트렌드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토엔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이토엔의 유튜브 공식 그 영상을 캡처한 거거든요. 오타니가 이제 직접 이렇게 실제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시면서 소위 말하는 LA 다저스 스타디움에도 이 이토엔의 오이오차가 어디서든지 살 수 있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LA 쪽에서도.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 오이오차의 녹차의 트렌드가 또 검색량이 어떻게 늘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차와. 아까 말차는 더 빠르게 들었죠. 얘는 조금 요렇게 하면서 했는데 최근 트렌드가 검색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글로벌에서도 오이오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검색량이 늘면서 관심이 올라가고
그것이 매출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그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이디어에서 찾아봤고 그래서 봤더니 오이오차의 열풍이 역시나 최근에 뭐 예전부터 막 열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오타니가 모델이 되면서 더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타니와 E20 파트너십을 맺었고 전 세계 이제 무가당 녹차, 아예 당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녹차 음료로는 세계 판매 1위인 기업이 됐는데 오타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모델을 했고 한정판 오타니 그 보트를 이렇게 내놨는데 한 달 만에 뭐 매출이 2배 늘었다든지 그리고 E20 기대하는 건 역시나 뭐 녹차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건강함을 위해서 마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많은 고객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인드 쉐어 이런 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더라. 그리고 주요 구매층이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40, 50대 남성들이 많이 드신대요. 주요 깔끔해서 구매층이. 그런가요, 맛이? 그래서 왜 그런지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근데 생각보다 저도 40대 남성이군요. 네. 저는 녹차를 많이 먹거든요. 운동 대신에 이걸로 어떻게 좀 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최근에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게도 매출이 증대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타니가 전 광범위한 고객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결국은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이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해외 사업이 사실은 전체 매출이 1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3배, 2028년까지 3배 늘리겠다. 2040년까지 100개국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게 이 기업의 목표예요. 아직 청사진일 뿐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오타닉 이제를 이제 모델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커질지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 차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팝니다. 네. 농심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잘 보면은 저도 이거 가끔 사서 마시거든요. 이게 좀 맛이 좀 진하지 않나요? 그쵸? 저는 그게 다른 그래요? 이게 좀 진해요? 네, 다른 차보다 맛이 엄청 진해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 녹차 음료를 더 자주 먹었었는데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개 더 사 먹어 보고 있어요. 실제 저도 맛을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하세요. 더 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착각인 것 같은데 진하면 더 살을 잘 빼줄 거다. 저만의 약간 착각? 어떤 그 플라시보 효과?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예, 1+1 나오면 드신다.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서 뭐 친한 친구 하나씩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자, 시간이 어느덧 38분이나 지나가지고 자 빨리 그래서 갔네요. 오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오타니까지 왔는데 오이오차까지 이 기업이 뭐예요? 이토엔? 네. 기업 이름? 기업 이름이 이토엔이고요.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이오차라든지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 관련돼 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업체고요. 좀 제가 빨리 가볼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토엔의 공식 IR 자료를 제가 직접 살펴봤더니 이제 다양한 비버리지들, 그러니까 음료들이 있잖아요. 뭐 미네랄 워터도 있고, 과일 음료도 있고, 스포츠 음료도 있고, 네. 쫙 있는데 이제 그린티 여기 보시는 녹색도 꾸준하게 같이 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2025년 올해 예상을 봤을 때 북미 쪽에서 아예 US 비즈니스를 별도로 떼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쪽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왜? 오타니가 모델이기 때문에 LA를 그 지역팀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역에 뭔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작년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상향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오이오차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2028년까지 60개국까지 판매 국가를 확대하고 싶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게 작지만 이게 LA 다저스의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오이오차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인증한 건데, 오타니 있네요. 여기 심지어 라벨에도 오타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LA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이오차의 세일즈 판매라든지 티백도 뭐 42%씩 늘어날 걸로 뭐 기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핵심은 이 기업도 말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차의 디맨드가 growing rapidly,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차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이런 파우더,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으로
찢어서 언제든지 가루 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통으로 돼서 가루를 이렇게 터서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말차를 또 생산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차와 녹차 비즈니스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트렌드가 같이 누고 있는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주목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아시다시피 크게 뭐 인기가 없었어요. 뭐야 이거 뭐 주가 평상시. 왜 이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라서 조금 이렇게 된 것처럼. 팬데믹 보이는 거고. 이후에 네. 그냥 내리 우하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웰빙 음료로 인식을 받으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트렌드가 시작되긴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바닥권이라 저 나오신 분들 맨날 얘기하셨죠. 밑에 있는 거 얘기하시라고. 다 오른 거 얘기하지 마. 뭐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찾다 보니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좀 그렇고 여러분들 요 티커 그 코드가 2593입니다. 네. 이걸로 조회해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 3개월은 저점에서 15%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뭔가 저평가돼 있다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말차와 녹차를 기반으로. 그리고 오타니가 모델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언제 열렸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토엔이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판매를. 이게 주가를 보니까 네. 내수 기업으로서의 네. 마켓 쉐어는 뭐 거의 평정했던 것 같고. 맞아요. 거의 35% 이상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미가 좀 보이니까 네. 그러면 계속 전례훈 지점장께서 미국 향이 문을 열고 있다. 네. 근데 미국 향이 그럼 언제 시작했는지가 좀 본격적으로 궁금해서. 24년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타니도 작년에 2024년 6월에 모델로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녹차 음료 안 팝니까 지금? 근데 뭐 이렇게 인기를 끌거나 네. 엄청나게 팔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트렌드인데 녹차 뭐 그냥 여러 가지 먹는 차 중에 하나일 뿐이죠. 뭐 감립차도 있고 많지만. 근데 녹차와 말차라는 어떤 그 트렌드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블랙핑크의 제니가 네. 미국의 스타벅스인가 뭐 거기에 말차 들어간 음료를 먹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이슈가 되면서 또 갑자기 또 말차가 뭐야 하는 검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어요. 항상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시적 유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일지 장기로 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최근에 녹차와 말차가 검색량 아까 추이를 보셨죠. 네. 네. 이슈를 받고 있어서 마침 대표 기업을 찾아봤더니 주가가 한참 이슈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저점에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길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루라서 네. 미국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한데 가루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차 코크 나오면 게임 끝인데. 뭐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퓨전의 세상이니까. 근데 아이스크림도 먹어보면 사실 말차 맛이 있지만 단맛도 같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있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펩시나 이런 데는 요새 워낙 다양한 요즘 레몬 들어간 또 콜라 그쵸. 맞아요. 캡슐 라임 나왔죠? 펩시. 라임 네네. 미국인들은 뭐 코크니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말차 거기에 코크. 또 그 말차를 E20에 납품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새로운 트렌드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보고 네.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찾아서 연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 또 네. 이토엔 막 그러니까. 저번처럼 막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일주일 동안 크게 이슈가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봐야죠. 왜냐면 이 기업이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매출로 이어지는 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후행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 차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만약에 띄워놨습니다. 이게 네, 주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마지막 장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띄워진 차트는 주봉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정말로 저점 바닥을 형성하고 네.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 몇 배 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오늘 저 전래도사 별로라고 하시네요. 네? 네. 아 그래요? 재미가 그런데? 없습니까? 뭐 아. 늘 재미있는 걸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괜찮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건강 음.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먹으면서 건강 타령이 그래서 별로다. 근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다 아이러니하게 합니다. 아, 저도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살이 좀 덜 찌겠지 아, 근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그러죠. 우리 헬스 열심히 하는 네. 게 술 먹으려고 그렇죠.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소주 먹는데 안주로 오이 먹으면서 살 안 찌길 바라는 그쵸. 그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피드백 다 저는 좋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시죠. 6개월 뒤에 이 기업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요. 네. 그때 트렌드가 이 5탄1 통해서 네. 정말 더 확산이 됐을지 반짝 인기로 끌고 끝났을지 한번 6개월 뒤에 보자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대세 상승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 얼마야 이게 5천 전고점 정도 N이구나. 전고점 7 7,400엔이라고 써 있네요. 네. 네. 7,400, 7,600, 요원해 7,600엔이었네요. 7,000엔 정도 가면 3%에서 특집으로 말차 한번 써야겠다. 이거. 그때는 저희 다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요. 가루를 네. 그걸 해서 먹으면서 네. 네.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먹든지 뭐 그 라떼라도 먹든지 하면서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내훈 지점장님과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비 트렌드는 유행을 탄다. 그 유행이 언제 꺾일지를 봐야 된다. 근데 그거 꺾이는 거는 검색량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잠깐 뭐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쭉 이어지면 제가 그동안 쭉 소개해드렸던 홍콩의 팜마트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의 산리오 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분할 매수, 네.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리스크 유의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일본 전문가 전래훈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일본의 녹차 말차 제조기업인 이토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전래훈 지점장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당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입니다. 정혜민 PB. 네, 음성 안 들린다고 제가 안내를 해놓고 제가 맞아요. 이거를 모르고 있었네요. 맞아요. 괜찮아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마곡을 책임지고 있는 정혜민 PB와 매주 월요일 날 보고 있죠. 네, 매주 월요일마다 정혜민에게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은 행복이죠. 월요일은 행복이다. 월요일이 행복이라고요? 네, 3%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네, 행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참 이슈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스타트는 좀 좋아 보여요.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 지수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199.19포인트로 전일 대비 0.96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97.24포인트로 전일 대비 1.88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잭슨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9월 FOMC 때 이제 금리 인하 네.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나면서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장 중간중간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세를 살짝 보이면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세로 전환돼서 지금 코스피에서 약 1,000억 조금 안 되게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이어오고 있다. 좀 전에 속보를 네. 보니까 상법의 자 2차 개정, 그러니까 주말이죠. 일요일 날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었는데 오늘 한 1시간 정도 쭉 됐죠? 예, 3법 2차 개정이 통과됐어요. 전반적인 네. 흐름이 뭐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이라고 해서 그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완료가 됐는데 일단 1차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 권익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에서는 좀 주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이 된 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확대가 된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기업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들이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면은 지주사들 위주로 두산, LS, SK, CJ 같은 좀 대형 지주사들이 거의 한 2, 3%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제가 오늘은 좀 섹터 단으로 끊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로봇주들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하이젠 RNM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젠 RNM 25%,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이상, 로보티즈는 16% 지금 장중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딱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28일 날 저희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로봇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나왔어요. 근데 장 초반에 엔비디아가 폭스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11월 달에 선보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로봇 관련해서 좀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기대감이 커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가 됐잖아요. 노란봉투법.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업체랑 직접 협상할 수 있다.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자동화나 아니면은 좀 로봇 수요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조금 로봇 주식들 섹터 단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사회적인 참 이슈인데, 그러니까 교섭권의 권리 보장이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정혜민 PB가 말씀하시는 건 이제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다른 건 차치하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서 약간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로봇주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로봇주 주가 어떻습니까? 한번 대표적인 것 좀 볼까요? 네, 지금 네, 화면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잠시만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하이젠 RNM 네. 종목이고요. 25% 지금 장중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승하고 있고 또 보시면 로보티즈 종목도 16% 가량 상승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위에 이 자동차 섹터 네. 같이 올려놨는데 반면에 현대차나 이런 기아 같은 데는 하청 업자들이 좀 많은 그러니까요. 섹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로봇 섹터들은 많이 오르는 반면에 자동차 섹터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제조업들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됐는데 실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밤이죠. 한 10시간 정도 뒤에는 또 이제 빅 이벤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뭐 마스카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섹터가 조방원 L, 조선 방산 원전 LNG 위주로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미국 투자 금액 저희가 3,500억 달러 규모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을 보면은 조선 쪽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미 3,500억 달러 규모가 나왔을 때부터 조선 쪽은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프라이즈 요인이 부재가 되게 되면은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반면에 방산 말고 그 원전은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악재가 쏟아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섹터와는 반대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협력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장중
약 5%가량 상승하고 있고 BHA도 약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보면 주 네. 초에는 좀 힘들다가 주 후반부터는 좀 살아난 듯한 모습이네요. 조방원 L. 네. 처음 들었어요. L. 이거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오늘 약간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네, 어떻게 말하든 뭐 네. 오늘 좀 시세가 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 주식은 좀 떨어지는 주식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세가 좀 안 좋은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하나 정도만 좀 볼까요? 근데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기보다는 네. 저번 주에 많이 올랐던 조선 기자재 아니면은 혹은 뭐 지금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진 화장품 주식들 실리콘투 VT 위주로 지금 약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역 난방공사가 실적 이슈랑 맞물려 가지고 여전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안 좋구나. 네. 네, 아까 이슈들도 상승 종목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온 것 중에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네. 뭐 여전히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반도체가 오늘 좀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해가지고 좀 선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엇갈릴 때는 단기자금 시장이 움직이는 초미의 관심사 외환시장이에요. 자, 외환시장 흐름 한번 볼까요? 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꽤 크게 내려갔던 것 같은데. 달러 환율이 일단은 저희 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1,400원 상회를 했다가 지금 한 1,387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큰 변동은 없어서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1,400원대를 위협했던 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대 후반. 네. 지금 요 근방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네.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좀 외부적인 이슈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히 월요일은 오후장이 좀 중요해 네.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가 밥 먹고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오후장에 주목할 포인트는 좀 우리가 스토리 있는 테마를 한번 봐보자.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이거는 가령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 저희 아이폰 17 나온다고 계속해서 주말에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좀 얇게 나온다 이런 걸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은 이런 모든 모델들은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핸드폰 업계나 이런 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폴더블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 17도 좋지만 아이폰 17 안에 숨겨져 있는 폴더블 시리즈랑 관련된 관련 주식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테마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K 시리즈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캐데언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해외 수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검색 트렌드는 계속해서 상위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가령 뭐 예시로나 APR을 가지고 왔지만 관련해 가지고 조금 뉴스나 그런 게 좀 스크리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주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오후장에는 한국의 K뷰티의 대명사인 화장품주의 시세가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APR은 어때요? 오늘 APR은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뭐 기업 자체의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특정 섹터에 몰리다 보니까 지주사, 원전, 뭐 반도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빠진 그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APR 참 많이 오르긴 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한번 급락했다가 또 다시 좀 올랐는데 오늘은 또 다시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여튼 이번 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뭐 마지막에 항상 여쭤보는 거 오후장의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제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는데요. 네.
늘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냥 월요일이니까 뭐 투자 전략이라기보단 좀 지치지 말고 그냥 화이팅 네.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치지 말고 파이팅. 주어가 아직- 뭡니까? 이슈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냥 투자자들 지치지 말자라는 네.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주말 사이에 잭슨홀 이후에 분위기가 글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국내외로 산적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잊지 말고 화이팅 하자고 정혜민 PB가 말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 또 더 맛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